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트랜스폼 도구, 스케일, 그 다음에 로테이션, 스케일 도구와 그죠? 끄집어내고요. 스케일 도구, 그 다음에 로테이션, 그리고 반사, 리플렉트. 요 세 가지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요.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세 가지 도구의 공통점, 우선은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 이 오브젝트를 크기를 키울 거니까 먼저 선택을 하고요. 선택 도구를 자 클릭을 한 다음에 바깥에서 스케일 도구는 바깥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좌우로 드래그를 해보시면 혹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드래그를 해보시면 크기가 조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Shift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비율이 제한이 되고요. 그죠? 비율이 제한되면서 크기의 조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Shift 키만 눌러주시면요. 자, 음, 자, 로테이션 도구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면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이때도 역시 로테이션 도구도 Shift 키를 누르면 제한이 됩니다. 회전의 제한 45도, 90도. 그죠? 자, 그 다음에 리플렉트 도구라고 있는데 리플렉트 도구는 기준을 이쪽 중심, 즉 반사가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중심축이 클릭한 지점으로 이동이 되죠.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돌리면 회전을 합니다. 역시 그죠? 회전을 하는데 이때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90도 제한이 되는 거고요. 반사가 돼서 반대로 만들어질 수 주고 싶다면 이때 옵션 키를 같이 눌러주시면 자, 다음과 같이 반사가 되는 이런 원리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스케일 도구의 경우에도 중심축, 이 세 가지 도구는 모두 다 중심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 중심축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길 수 있어요. 이동되시는 거 보이죠? 그래서 중심축이 여기다 갖다 놓으면 자, 크기를 중심축의 기준점으로 되고요. 역시 중심축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 놓으면 역시 드래그했을 때 옮겨지지 않았네요. 자, 이때 잘 옮겨지지 않는 경우에는 옵션 키를 누르고 역시 Alt죠.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래그. 자, 가능하죠. 네. 중심축을 옮길 때 잘 옮겨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금방 옮겨지면 좋은데 잘 선택이 안 되는가 이럴 때는 옵션을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다. 옵션을 딱 드래그 할 때만 옵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중심축이 이렇게 이동이 되어 있으면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어떻게 돼요? 예, 커진다. 역시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니까 중심축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죠? 네. 네, 역시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리플렉트 반사도구 역시 이 중심축이 멀리 있느냐, 멀리 있으면 이렇게, 그죠?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중심축의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두 번째로는 이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스케일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메뉴 창이 열려서 여기다 직접 원하는 자, 만약에 나는 120% 정도 크기를 키워서 오브젝트를 키우고 싶다. 혹은 줄이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줄이고 싶다. 그러면 프리뷰를 눌러 오시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카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원래 있는 오브젝트는 그대로 존재를 하고 복사를 해서 대상을 줄이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네. 수치를 이용해서 줄이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역시 로테이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테이션의 경우에도 자, 이 대상이 있는데 나는 로테이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항상 더블 클릭했을 때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로테이션 창이 열리죠. 그런데 혹시 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로테이션 창이 열리길 바란다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는 겁니다.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중심축은 그 지점으로 이동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로테이션 창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프리뷰를 껐다 켰다 해보시면 바로 90도 각도 입력한 값으로 입력이 된다는 거. 만약에 45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45도 그죠? 네. 이렇게 90도다 그러면 90도
이런 식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카피를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원하는 각도로 회전한 다음에 복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리플렉트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리플렉트 도구도 기본적인 도형에서 제가 기본 도형에서 다각형 도구에서 삼각형을 한번 아래 방향키를 눌러가지고 삼각형을 일단 만들고요. 그죠? 자, 요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려놓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돌려놓고 요것을 반대 방향으로 대칭시키고 싶다. 그죠? 그럴 때 요 리플렉트 도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중심축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요 부분에. 그래서 뭘 누르고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준다. 그러면 바로 누르자마자 리플렉트 창이 열리고요. 자, 버티컬을 기준으로 해서 자, 다음과 같이 반사가 된다. 만약에 이것을 홀리전탈로 하게 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중심축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축이 위쪽에 있다면 위로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생기겠죠. 위쪽에. 그러니까 중심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버티컬로 해서 여기서 만약에 카피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대화 상자의 개념으로 하는 것과 어떻게 해요? 이제 직접 드래그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자, 직접 선택하고 여기를 한번 클릭해주고 드래그해서 Alt 복사, Shift는 제한, 90도로 제한하는 겁니다. 딱딱 제한하기 위해서 Alt와 Shift를 누르고 키보드를 마우스 커서의 버튼을 먼저 띱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세 가지 도구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요 두 가지 차이점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 원형의 부분인데 파장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고 이건 균일하게 크기가 커진 거죠. 네, 이 차이점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을 일단 하나 그릴게요. 원을 하나 그리고요. 이 정도 크기를 그려주고 자, 똑같은 원을 하나는 이쪽에다 놓고 하나는 여기다 놓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을 해서 자, 프리뷰를 켜보면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죠? 네. 유니폼의 크기는 현재 80%로 해놨습니다. 현재 만약에 이걸 여러분이 논 유니폼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크기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죠? 네. 여기서는 어쨌든 유니폼으로 해서 균일하게 크기를 줄이겠다. 자, 이렇게 해서 카피를 누르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이즈가 80%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방금 전에 한 작업을 반복하는 명령이 있죠. 네, 컨트롤 D. 예. 맥에서는 커맨드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D를 눌러주기만 하면 반복해서 어떻게 돼요? 반복해서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복제가 된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이렇게 줄어들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균등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역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80%인데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택을 해제하고 바깥에 처음 원을 다시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 이번에는 60% 다시 카피. 이렇게 자, 다시 선택하시고 지금 색상이 있어서 그런데요. 색상이 있어서 색상을 일단 빼겠습니다. 색을 빼면 눈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이거 선택하시고 이번에도 스케일 버튼 더블 클릭해서 40%. 네, 그 간격대로 줄여주는 거죠. 지금 카피. 자, 이쪽은 컨트롤 D를 통해서 자동 반복을 시킨 거고, 그죠? 연속적인 반복 행위를 한 거고, 이쪽은 말 그대로 수동적으로, 그죠? 동일한 퍼센트의 간격으로 줄어들어라. 이렇게 해서 스케일을 조정해서 이런 도형화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런 태양적 기후 같은 거라든가 바람개비 예제 같은 걸 한번 해보죠. 바람개비 예제도 어떻게 하죠? 먼저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사각형이 하나 존재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사각형 하나 딱 그려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 정사각형을 make 가이드로 전환을 시켜주든지, 그죠? 그러면은 뷰에 가이드에, 그죠? 가이드에 make 가이드라는 명령이 있죠. 단축키로는 커맨드 5번, 컨트롤 5번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자, 가이드가 이렇게 가이드로 전환됐죠.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자,
펜 툴을 꺼내 가지고 펜 툴에서 플러스 도구로 요 지점, 인터섹트가 되는 지점을 클릭을 해주면 이 부분에 점이 추가가 됐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펜 툴로 선택해서 오소리를 제거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되겠죠. 길이가 너무 긴 것 같으면 이렇게 두 개의 포인트만 잡아서 조정을 하시고요. 자, 이제 요 날개를 선택을 해서 자, 로테이션 툴을 선택한 다음에 이 부분이죠. 여기가 중심축이니까 Alt 이 부분을 어딘지 아시겠죠? 이 부분을 Alt 키 누르고 클릭을 해줍니다. 자, 옵션 클릭. 자, 그러면 중심축이 여기에 발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심축이 되면서 대화창이 열렸죠? 거기에다가 90도 하겠다. 카피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90도 회전하면서 만들어진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반복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바람개비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전체를 모두 선택해서 자, 여기서 회전을 줄 때 Shift 키를 눌러주면 45도로 제한이 되겠죠. 네. 자, 여기에 마무리로 원형을 하나 그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색상이 지금 없기 때문에 여기에 흰색을 넣어줘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바람개비 형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니까요. 자, 그럼 이런 원리로 이런 태양의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요 대칭의 개념입니다. 대칭. 자, 어떤 안테나 형태였죠. 안테나 형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일단은 원형을 하나 그리고요. 이 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 밑에 원을 지우고 포인트를 지우고 컨트롤 J를 눌러서 반원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길쭉한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려놨고요. 사각형을 뒤로 보내게 해주시면 되겠죠. 커맨드 쉬프트 대괄호. 네. 자, 컨트롤 쉬프트 대괄호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위에 두 개의 포인트만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 도구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위에가 뾰족하게 만들어진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때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뾰족한 비리비리비익하는 무슨 로버트의 수신기 같은 그런 느낌을 하나 이렇게 디자인해서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 작업을 만든 다음에 중심축이 여기 지나가야 되겠죠. 이 부분을 중심축이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쉽게 할 거니까요. 컨트롤 R 그리고 자를 꺼내 가지고 이 중심축에다가 딱 해주면 가이드라인이 지나가죠. 그럼 이 가이드라인이 지나가는 이 지점이 회전하는 각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이렇게 위에 안테나를 선택하시고 로테이션 키를 선택한 다음에 이 중심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중심축이 이쪽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바깥에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중심축을 기점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자, 이때 자, Shift 키를 누르면 45도, 그죠? 아니다, 나는 특정한 한 30도 정도만 로테이션 되고 싶다. 30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치값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누르고 옵션 Alt 키 누르고 클릭 해주면 자, 로테이션이 나오면 여기다가 30도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자, 30도 회전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을 카피하겠습니다. 카피. 그죠? 카피를 안 해도 됐는데 제가 잘못 눌렀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로테이션, Alt, 클릭. 자, 30도. 그리고 OK. 그냥 OK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번에 리플렉트 도구로 똑같은 중심점을 선택을 해서, 그죠? 여기를 중심점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Shift, Alt. 그러면 복제가 된다. 자동으로. 그죠? 중심축이 여기 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드래그를 바로 하면 자, 드래그 하면서 Shift, 그 다음에 옵션. 그죠? Alt죠. Alt를 눌러주고 자, 마우스 커서를 띄면, 마우스 버튼을 띄면 자, 바로 반사가 되면서 복제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물체 뒤로 보내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눌러주면 뒤로 보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아주 단순하게 이런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자, 마무리로 이 부분, 이런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일단은 삼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 키보드에서 상하단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삼각형을 일단 하나 그렸고요. 자, 이 삼각형이 위로 가면서 줄어드는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삼각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들어가서 트랜스폼에 트랜스폼 어게인이라는 명령이 있고, 트랜스폼 여기 이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트랜스폼 이치 보이죠? 트랜스폼 이치. 이거는 뭐예요? 크기, 무브, 로테이션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스케일 줄어들어라. 80% 80% 줄어들어라. 그런데 위치를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다. 마이너스 정도로 이동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프리뷰를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위로 이동하면서 삼각형이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카피를 한번 눌러주시고 컨트롤 D를 눌러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동일한 배율로 삼각형이 어때요? 줄어들면서 동일한 거리가 이동하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색상을 같은 블랙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자, 거기에 사각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하나 딱 그려넣어주면 네, 괜찮은 모습의 간단한 아이콘적인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것을 컨트롤 G, 그죠? 그룹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그룹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시켜주게 되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복사를 해서 사이즈를 좀 더 이런 식으로 천차만별로 조정해서 단순하지만 심플하지만 괜찮은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자, 여기까지. 네. 트랜스폼의 도구들을 여러분이 숙달될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